갑상선 기능저하증이 있는데요. 혹시 좋아지면 위급이나 마흔자로 맞아도 될까요? 정말 기능저하증이 제대로 좋아졌다면 위급이나 마흔자로 맞아도 되지 않을 정도로 살이 빠지실 겁니다. 갑상선 기능저하증이라는 병의 원인 자체가 정말 해결됐다면 약 주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살 빠지실 거니까 다시마가 안 좋다고요. 안 좋다는 건 아닌데요. 기능저하증 환자분들은 고농도 요오드가 오히려 기능저하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어서 다시마는 기능저하든 항진이든 굳이 타입에 맞더라도 권장드리지 않는 거고요. 다시마는 다른 요오드가 많은 음식들 대비해서도 훨씬 더 요오드가 너무 많아서 굳이 드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브라질넛 먹고 갑상선 항진 걸린 것 같아요. 간식으로 한 주. 너무 많습니다. 한 주는 너무 많고요. 브라질넛이 셀레늄이 좋은 음식인 건 맞는데 고농도 셀레늄은 또 여러 부작용들을 많이 유발해요. 당뇨를 유발한다는 연구들도 있고 적정 용량 하루에 한 알에서 두 알이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배만의원 허준영 원장입니다. 질문 최근에 달아주신 것들도 많이 있네요. 오늘 답변을 한번 순차적으로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갑상선 기능저하증이랑 갑상선 질환 질문들, 일단 기능저하부터 한번 보면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있는데요. 혹시 좋아지면 위급이나 마흔자로 맞아도 될까요? 정말 기능저하증이 제대로 좋아졌다면 위급이나 마흔자로 맞아도 되지 않을 정도로 살이 빠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갑상선만 좋아진 게 아니라 갑상선 기능저하증이라는 병의 원인 자체가 정말 해결됐다면 주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좋아지실 거니까 살 빠지실 거니까 고민하시기 전에 일단 기능저하증부터 제대로 치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마가 안 좋다고요? 안 좋다는 건 아닌데요. 기능저하증 환자분들은 고농도 요오드가 오히려 기능저하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어서 다시마는 기능저하든 항진이든 굳이 타입에 맞더라도 권장드리지 않는 거고요. 다시마는 다른 요오드가 많은 음식들 대비해서도 훨씬 더 요오드가 너무 많아서 굳이 드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국물이나 이런 데 쓰는 정도는 문제는 없는데요. 그래도 이거를 굳이 씹어서 드시는 것은 권장 안 드리는 편입니다. 특히 이게 내 몸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그런 검사 여기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검사를 진행하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상선 저하증으로 검색해도 정보가 너무 부족했는데 충분한 정보 주신 원장님께 감사드려요. 십자가 채소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풀렸다니 다행이시고요. 고이트로겐에 대한 거는 다음에 또 한 번 더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게 너무 과도하게 부정적인 시선이 많은 것 같아서요. 적당하게 타입에 맞는 십자가 시소는 즐겁게 드셔도 전혀 문제 없으니까 마음 편히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약 먹어도 안 잡혀요. 약만 15년째 먹는데 축축 처짐, 살은 15kg. 아이고. 수치가 되면 다이어트 하라는데 정상 수치가 안 되는 건 어떡합니까? 약만 먹으면 조금 나아지지. 근데 지금 좀비인데 카페인 같은 거 돈보다 살아내는 중이라 많이 힘드신 것 같네요.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먼저 정상이 돼야 다이어트 하라는데 정상 수치가 안 된다. 그럼 정상 수치 먼저 만드셔야죠. 이거는 병원의 말이 맞는데요. 정상 수치가 안 된 상태에선 다이어트 하려고 해도 어차피 안 빠지십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불안정한 상태에선 어떤 다이어트 하셔도 오히려 체중이 더 널뛰기만 할 뿐이고 수치를 먼저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게 맞습니다. 카페인 끊으시고요. 카페인은 실제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 많이 악화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TPO 항체만 높은 경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가? 아니, 할 수 있는 게 있죠. 호르몬 쪽을 채우는 데에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그 항체가 만들어지는 원인이 되는 이 자가 면역성 기전을 바꾸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으시니까요. 오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6개월 동안 단약하고 지난달 혈액 검사상 T3, T4는 정상인데 TSH는 4.6으로 높게 나왔는데 정상이라고 훌륭해 보시자 하시네요. 그래도 걱정이 되네요. 6개월 단약하시고 이 정도 수치면 괜찮으신 거니까 몸이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보시고 그대로 1년 뒤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SH 4.6 정도면 큰 문제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증상이 좀 중요할 것 같기는 하고요. 갑상선 약 먹고 있는데요. 갑상선 선생님은 왜 얘기해 주지 않으실까요? 특히 콩이 여러 호르몬 질환에 항상 양쪽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좋다는 이야기와 나쁘다는 이야기가 있는 이유가 참 맞는 분들에게는 정말 약이 되고요. 맞지 않는 분들에게는 정말 갑상선 질환 환자분들, 특히 콩이 오히려 기능저하증을 유발한다는 연구도 많은데 그게 두 가지가 다 맞는 이야기라 내 몸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2월 초부터 지금까지 목잠김 증세와 함께 말이 오느라고 머릿속이 실타래처럼 브레인 폭으로 보이네요. 보이는 증세가 뇌졸중, 뇌경색 증세라 뇌 CT, MRI, MLA 다 해도 이상이 없는데 피검사를 해보니까 기능저하증으로 나타났다. 전형적인 패턴이네요. 이거는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너무 심해서 생기는 증상들이 맞고요. 이렇게 심한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초기에는 갑상선 호르몬제 도움 받아서라도 모자란 수치는 채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그 이유가 단순한 대사 이상성인 건지 아니면 어떤 자가면역성 염증이 있는 건지 목잠긴 증세까지 발생하신 걸 보면 이미 갑상선 염증이 좀 진행이 된 것 같아서 자가면역성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좀 초기에 오셔서 제대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초기에 오시면 더 치료가 그럼요. 초기에 오시는 분들은 치료가 훨씬 빠르고요. 제가 사례로 좀 소개시켜 드리려는 영상에서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그 하시모토 갑상선염 초기에 이제 목이 막 붓고 갑상선염이 급성으로 진행된 분들 치료 사례를 좀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상선 난원형 결절소도 무역 1.6 수술해야 하나요? 안다면 어떤 방법으로? 일단은 우엽 1.6 그 부위가 정확하게 어디인지에 따라서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수술 없이 결절은 수술 없는 상태로도 충분히 줄어드는 걸 많이 볼 수 있는 치료가 있어서요. 이거는 수술 전에 꼭 오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 앓고 자연적으로 치유되었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갑상선염의 흔적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런 경우들도 많고요. 이거는 근데 기능저하증까지 가신 건 아니었을 것 같고요. 아마 아급성 갑상선염 정도로 잠깐 넘어간 분들이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운이 좋았고 기능저하까지 나타나지 않으신 운이 좋은 케이스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갑상선 기능저하증인 환자라 많이 공감과 관심이 가네요. 최남단 지방 쪽이라 한번 가기가. 혹시 치료는 어떤 순서나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신주로이드를 30년 가까이 복용한 사람도 고칠 수 있는지, 제일 중요한 치료비 궁금합니다. 네. 다 오시는 분들은 오시니까요. 의지를 가지고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한 기능저하증 항진증 환자분들 중에 일본에서도 매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미국에서도 이것 때문에 오시는 분도 계시니까요. 물론 먼 곳에 오시는 게 쉽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꼭 오셔서 돈 받으시면 좋겠고요. 치료는 어떤 순서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이전 영상에서 많이 다뤘으니까 기능저하증 치료 과정 프로토콜 최근의 영상으로 설명드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0년 가까이 복용한 사람들, 확실히 근데 복용력이 30년 되신 분들은 치료가 조금 더디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오랜 기간 몸이 호르몬에 적응을 해서 호르몬제 없이는 작동하기가 힘든 상태로 빠져버린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특히나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30년 되신 분들은 이미 갑상선이 완전히 타버린 분들이 충분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를 가지고 제가 된다 안 된다 이야기 드리기는 어렵지만, 제 경험상 20년 30년 복용하신 분들 중에도 약물 끊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분들 분명히 계셔서 그런 분들도 치료 가능성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임하시면 좋겠고, 자세한 치료비는 환자분들 치료 상태에 따라 정말 다르다 보니까 이거는 문의를 주시면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렴한 치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에 상응하는 치료 결과로 저희가 보여드리는 게 중요한 거지, 치료 비용 자체는 환자분들마다 너무 상이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53세 유방암 환자이고, 네, 유방이 결절이 있어서 꾸준히 요오드 섭취를 했고, 검사지 기준치가 0.3인데 저는 1.387이 나왔다. 소변 검사 요오드가 근데 수치는 정상인데 증상이 너무 심하시다는 거군요. 추위, 근육통, 불안초조, 심장 두근거림, 근육증. 그러게요. 기능저하증 같아 보이는 증상들이 있으시네요. 그리고 T3, 프리티4, 포리티3까지 다 정상이네요. T3가 조금 낮은 편이긴 하지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TG 안티바디도 정상, 리버스 T3까지 아마 기능의학병원에서 검사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다 정상. 이렇다면 정상이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뭐 전형적으로 수치가 정상인데 약을 쓸 수도 없고, 이런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기능저하증의 증상들은 다 있는데 수치는 정상인 경우인 것 같으네요. 물론 24시간 소변 검사는 아니고요. 당일 공복. 근데 당일 공복만으로 저 정도 요오드가 소변에서 나왔으면 실제로 요오드 양이 좀 많은 것 같으셔서 선생님 말씀대로 계산하니 0.03.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병원에서 얘기하신 것 같네요. 이 정도면 어쨌든 요오드 양량이 좀 많은 것 같기는 하고요. 코르티솔 용량도 떨어져 있고, 내분비니까 CT 찍고, 빌리르빈 수치가 0.3. 전문병원에 갔는데 혈액 검사 없다고 했지만 세부 검사를 해봤다. 얼굴이 너무 노랗고 당뇨질이었다. 베타카로틴이 높다. 1번이면 이렇게 높으신 거 보면 뭔가 또 드시는 게 있으신 것 같네요. 베타카로틴이 이렇게 높으려면 뭐 당근이든지 뭔가를 뭐 녹즙 형태로인지 뭔가 드시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때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황달 증상으로 호소하는 사람도 없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고요. 갑상선지증저하증 환자분들 중에서 고지혈증이 동반된 상태에서 간 수치가 높다거나 빌리루빈 수치가 높은 경우들은 꽤 많이 보이는 편이라 없을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치료하는 방법 있습니다. 여러 기능의학 병원을 가도 이상이 없고 노래지는 거에 대해서 원인을 못 찾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서라고만 합니다. 콜레스테롤 높아서가 맞고요. 오랜 기간 콜레스테롤 높았기 때문에 지방이 착색됐다. 고지혈증 주사를 맞으신 것 같네요. 콜레스테롤만 내리면 괜찮을 줄 알았다. 콜레스테롤 LDL은 주사를 맞아도 별로 쉽게 취되고 중성지방은 오히려 올라가고요. 그럴 수 있죠. LDL만 내려갈 뿐 HDL도 올라가고 근육통도 올라오고 부신 기능은 더 떨어지고, 콜레스테롤이 398까지 가셨다고요? 스몰 댄스에서도 정상, 아포피도 정상보다 떨어져요. 암 환자랑 염증 우려가 있고, 콜레스테롤과 호중군을 남고 림프가 항상 높아있다.
이거는 좀 오셔야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개별적인 내용들이라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다른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좀 몇 가지 꼽아보면 기능저하증 환자분들은 실제로 고지혈증이 많이 동반되고 그 중에서도 LDL, HDL이 다 높은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요. 이 이유가 콜레스테롤이 도는 지질이 도는 대사가 간으로부터 시작해서 호르몬을 만들어내기 위한 재료 중에 콜레스테롤을 간에서 열심히 만들고 그게 혈중으로 노출됐는데도 혈중에서 호르몬으로 전환되는 기능이 잘 안 되면 다시 버려지는 강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HDL 수치가 높은 패턴을 많이 보이는데 기능저하증 환자분들에서도 유독 HDL이 높은 고지혈증 환자분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콜레스테롤 LDL도 당연히 높고 HDL도 높은 경우들인데 이런 경우는 결국은 좋게 말하면 몸이 열심히 빼내고 있다는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빼내야 될 정도로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의미라 이 부분을 좀 해소하셔야 되거든요. 빌리루빈 수치까지 나타난 걸 보니까 실제로 지금 간에서 담즙을 통해서 버려내는 이게 좀 양쪽에 상관관계가 있는 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담즙산의 분비 기능을 많이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요. 갑상선 호르몬이 담즙산 분비를 원래 도와줘야 되는데 갑상선 호르몬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담즙산의 분비가 잘 안 되면서 체내에 남은 콜레스테롤의 산물들이 버려지는 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로 인한 이런 황달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거는 갑상선과 연결해서 분명히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이는 치료가 많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건 오시면 내가 분명히 치료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고지혈증 주사 지금 이거는 주사로 빼낼 게 아니라 간과 담관에서 제대로 된 대사가 일어나면 장간 순환이라고 해서 간에서 장을 통해서 콜레스테롤을 버려내는 작업들이 잘 안 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뚫어내기 위해서는 주사가 아니라 시기를 기본으로 바꾸고 이에 맞는 한약 처방이 좀 있어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는 것 같으니까 오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또 패턴을 보면 전형적으로 후중구가 낮고 림프가 항상 높아 있다라는 패턴이 전형적인 자가면역 질환에서 많이 보여지는 패턴이고요. 이 NLR이 완전히 뒤집혀 있는, 낮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뒤집혀 있는 경우들이 자가면역 질환에서 사실 좀 악화된, 그러니까 만성적인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 이런 패턴이 있어서 이런 분들은 갑상선 이외에 다른 자가면역 질환 검사들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율신경실조증 병원으로 가봐야 아니 저희한테 오시면 이건 제가 잘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간, 뇌축이 다 무너진 게 맞는 것 같고요. 특히 장간축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라 그 부분을 잘 뚫고 소통을 시키는데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라서 고지혈증이랑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매우 많이 연결이 되고 소요산이라고 한약 처방이랑도 많이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특히 이렇게 지금 기능 저하증에서 고지혈증이 심하게 그리고 HDL 높은 상태랑 간의 기능 저하까지 동반된 게 명확히 보이는 분들이 가장 적응증이 딱 이 소요산의 적응증이거든요. 그리고 주로 M타입 분들이 이런 경우들이 좀 많으셔서 그런 분들께는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 다음에 그 한약 처방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상선에 대해 좀 배웠네요. 저도 저하증으로 약 처방 받았는데 큰 증상을 못 느껴 약을 안 먹었어요. 이젠 중요점을 알고 음식성 신경 쓰고 약도 복용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근데 증상이 없었다면 약 복용하시기 전에 지금 설명드린 영상을 좀 참고하셔서 내 몸에 맞는 식이 조절부터 제대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병원 갔더니 기능 저하증이라고 해서 신지를 처방받아 0.0257mg 먹고 있습니다. 먹고 나서 T3, T4는 정상인데 TSH가 10이가 나온다고요? 간 수치도 좋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는 영양 조절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고요. TSH가 10이고 간 수치도 좋지 않다는 건 갑상선 염증으로 인해서 좀 갑상선이 파괴되고 있을 가능성이 약간 있거든요. 수치를 잘 만나서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 수치도 좋지 않은 거는 신지로이드 과용량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증상 중에 하나라 용량 조절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적당 운동해야겠네요. 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능 한인증 환자분들은 너무 고강도 운동은 갑상선을 오히려 더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저강도 운동을 많이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제가 갑상선 한인증 진단을 받았는데 모든 바다에 나오는 것은 먹지 말라고 콩, 두유도 먹지 말라고 하시던데 헷갈리네요. 기능 한인증이 심한 상태에서는 이런 요오드가 많이 함유된 것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타입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냥 모든 요오드 음식 좀 제한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콩도 마찬가지고요. 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입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먹지 말라고 하신 대로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타입을 알고 나서는 타입에 맞기 때문에 제가 괜찮다라고 설명드렸을 때는 드셔도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오메가3 식물성도 좋을까요? 네, 오메가3는 식물성도 충분히 효과가 있는데요. 기능 항진증 환자분들은 가능한 해산물 통한 M타입 분들은 연어, S타입 분들은 고등어를 통한 오메가3를 많이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생각해보니 브라질넛 먹고 갑상선 항진증 걸린 것 같아요. 간식으로 한 주, 너무 많습니다. 한 주는 너무 많고요. 브라질넛이 셀레늄이 좋은 음식인 건 맞는데 고농도 셀레늄은 또 여러 부작용들을 많이 유발해요. 뭐 당뇨를 유발한다는 연구들도 있고 브라질넛도 타입에 맞는지 확인하시고 드시면서도 적정 용량, 하루에 한 알에서 두 알이면 충분합니다.
갑상선염 진단을 지난 5월, 아이고, 이분은 저희 치료를 지금 받고 계신 분이네요. 성함을 보니까. 지금 잘 치료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초기의 갑상선염 진단 후에 초기 조치가 안 좋았어서 기능 항진증 수치가 확 항체가 매우 급속도로 올라갔다가 이제야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정상 범위까지 잘 떨어지고 계신 환자분이라 완전히 수치가 깨끗해지고 나면 한번 사례 영상으로 좀 소개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혈액 검사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데 왜 살이 빠지는 걸까요? 의외로 기능 저하증에서 살 빠지는 분들 꽤 흔합니다. 독특한 반응은 아니고요. 저도 그래요. 네, 보시는 것처럼 댓글을 달아주신 것처럼 많이 흔하고요. 교과서적으로는 기능 저하증은 주로 부종과 비만, 기능 항진증은 체중 저하랑 근육이 빠지는 현상을 교과서적으로는 이야기하는데 표준적인 건 맞는데요. 그 반대 상황들이 많고 특히 제가 임상에서 주로 보는 분들은 반대분들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항상 표준 치료의 장점은 표준인데 임상은 이런 편차가 있다는 점을 항상 이런 영상을 통해서 좀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흔합니다. 이런 분들은 기능 저하증이 더 안 좋은 경우라서 제대로 치료하셔야 됩니다. 저는 눈두덩이도 붓고 눈도 돌출되었는데 스테로이드 주사 맞고 그 후로는 붓기도 사라졌고 눈도 좀 들어가서 사람들이 요즘 잘 못 알아봅니다. 대신에 백내장이 급성으로 와서 수술 받았어요. 아이고. 아마 기능 항진증 때문에 생겼던 암병증으로 인한 치료를 하셨던 것 같은데 필요한 주사셨던 것 같은데요. 이제 그로 인한 부작용이 왔는데 또 부작용에 대한 관리는 또 별도의 영역이니까 이에 대한 치료들도 같이 병행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레이브스 암병증이 급속도로 진행될 때는 스테로이드 주사 통해서 조치하시는 때는 게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로 인한 부작용이 오기 전에 사실 좀 더 빨리 항체를 줄이는 치료를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좀 있네요. 당근 두부가 항진에 안 좋은 이유가 뭘까요? 자주 먹게 되는 거라 질문드립니다. 타입에 맞지 않은 경우에는 고농도로 계속 하나만 드셨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타입에 맞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설명드린 거라 모든 분들에게 금기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단 13년 정도 되었는데 지난주 심장 검사하다가 피 검사에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약을 먹으라 연락이 왔어요. 류마티스부터 시작해서 기능 항진증이 오는 경우들도 많고요. 기능 항진증부터 시작해서 류마티스가 오는 경우도 많아서 제가 최근 사례자 영상으로 다룬 게 있던 것 같거든요. 그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갑상선이 오고 류마티스가 오는 경우가 조금 더 빈도상으로는 더 흔한 것 같기는 합니다. 전 반대의 경우지만 요즘 엄청 피곤하고 몸도 아프고 열이 자꾸 많이 힘드신 것 같네요. 심장 박동도 빨라지고 류마티스랑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동반된 분들을 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약물로 조절이 좀 되는데 하나가 조절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자가면역 질환들이 중복돼서 나타나는 경우의 특성인 것 같은데 한쪽이 조절되면 한쪽이 안 되고 한쪽이 조절되면 한쪽이 안 되는 이분은 아마 류마티스가 비교적 조절되고 있는 상태에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오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게 아니실까 싶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 자가면역 질환이 계속 동반된다는 건 한쪽을 누르면서 그에 대한 약간의 리바운드 현상처럼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거다 보니까 이쪽을 잘 눌러서 조절하는 만큼 다른 쪽에 더 치료가 좀 어려운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야말로 눌러서 하는 치료의 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면역 억제가 아닌 면역 관용 회복, 즉 면역계의 정상적인 회복을 목표로 치료하시면 두 가지 다 분명히 치료될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을 내가 파악한 느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하고 알고 싶던 갑상선 항진 자가면역 질환 대응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이 생기셨다니 다행이고 이런 댓글 보면 저도 힘이 나네요. 좀 희망이 생겼다고 하시니까 저도 힘이 납니다. 좀 더 열심히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병 나서 그래 화병. 실제로 이 갑상선 질환은 화병과 연관성이 좀 많아요. 심리적인 영향, 그러니까 한의학적으로 변증하는 화병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 기능 항진증 두 가지의 다 중요 원인인 경우들이 많아서 일리가 있는 댓글입니다. 기능 항진증은 특히 치료해보면 음식 조절이 잘 되다가도 실제로 심적 요소로 더 뒤집혀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심적 요소 관리도 좀 중요한 요소인 건 같기는 합니다. 확실히. 늙으면 다 아픕니다, 몸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늙으면 아픈 게 아니라 잘못 써서 아픈 겁니다. 늙으면 몸이 기능이 떨어지는 건 맞지만 아픈 건 절대로 정상이 아닙니다. 치료하셔야 됩니다. 갑상선 질환 분야 강의 중 가장 수준 있고 전문적인 강의였습니다. 너무 궁금한 게 많았는데 원장님께 감사합니다. 극찬을 해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항진증 정상된 사람입니다. 운동이 최고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니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걷기와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높여서 아주 좋은 치료법입니다. 전 2017년 갑상선 암 반절제 후에 신지록신 0.5 제일 약한 거 계속 먹고 있었는데 요즘 잊어버리고 한 달 정도 못 먹었다 체한 것이 몸이 아프고 임종 수치가 올라서 류마티스성 다발 근육통 같다는 소견을 받고 치료를 했습니다. 너무 똑같아서 깜놀했다. 기능 저하증 방치했더니 소화도 안 되고 간 수치도 나빠지고 류마티스 근육통으로 연결되네요. 신지록신 꼬박꼬박 챙겨 먹고 적당량 요오드와 쌤도 잘 챙겨 먹겠습니다. 음성도 좋으시고 이론적으로 이해도 잘 가도록 정말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갑상선 암 절제 후에는 약 드시는 게 맞을 거고요. 드시고 나서도 수치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를 좀 주기적으로 체크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고 염증 수치가 107,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니라 아마 류마티스성 열로 인한 통증이었던 것 같은데
보통 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촉발된 류마티스 근육통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간 수치도 나빠지고 아마 그쪽은 잘 병원에서 조치 받으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후로도 통증이 잘 안 잡히는 경우에는 한번 상담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레이브스여서 메티마졸 꾸준히 먹고 항체가 괜찮아졌는데요. 지금은 정상화돼서 약을 끊었어요. 대증 치료만 한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대증 치료가 한 거는 맞지만 수치가 정상화돼서 약을 끊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재발이 되지 않는지를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재발되지 않고 잘 정상화되셨다면 아주 다행인 거고 좋은 치료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약 복용 기간 얼마나 되셨어요? 보통은 표준 치료상 아마 이분은 수치가 괜찮아서 끊었다고 하더라도 표준 치료라는 게 이제 메티마졸만 드시면서 그레이브스병을 치료하는 경우에는 수치가 정상이 되고도 메티마졸을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유지하시는 걸 일반적으로 권장하거든요. 아마 그래서 최소 복용 기간은 거의 2년 정도 되셨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것보다 좀 더 빠른 기간에 안전하게 끊고 정상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니까 그런 좀 치료의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럼 병원 약과 EBM 한의원에서 주는 약 같이 복용하는 건가요? 11세 초등생인데 올 여름까지 2년간 약 복용하고 선생님께서 중단하실 계획인데 초기에 수치가 엄청 높았기 때문에 재발 염려가 됩니다.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치료가 있는지요? 언제부터 치료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치료를 하는 거고요. 재발 염려가 되는 분들은 특히 기능 항진증 같은 경우에는 초기 수치가 높았던 게 떨어졌다는 건 아마 항체 농도인 것 같은데 항체 농도가 정상 범위로 빨리 떨어지게 만드는 게 저희 치료 1차 목표고요. 치료가 잘 돼서 항체 농도가 떨어진 분들은 그 떨어진 상태에서 재발 없이 6개월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걸 목표로 재발을 예방하는 치료를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치료는 빠를수록 좋으니까 빨리 오시면 많이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재발인데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재발도 치료 방법이 있고요. 확실히 재발이 두 번째까지 되신 분들은 치료 반응이 확실히 더딘 편이기는 하거든요. 초기에 수치가 빨리 떨어졌던 분들, 떨어졌다가 재발했던 분들, 한 번도 정상 범위로 안 떨어지고 유지되는 분들 중에 2번, 3번이 다 치료가 좀 어려운 케이스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치료 반응이 좀 느린 편이긴 하시겠지만 또 제대로 치료하시면 분명히 치료되는 질환이니까 치료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전절제한 사람은 항진증, 저하증 어느 쪽? 거의 저하증으로 빠질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항진증이 전절제에서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98년도에 갑상선계 항진증으로 진단받고 98년도면 거의 30년 되셨네요. 계속 메테마졸 먹고 있는 상황에서 선생님 강의 들으면 희망을 갖습니다. 한번 찾아뵐 생각이죠. 장기간 치료하려면 의료보험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이고 30년 동안 메테마졸 드시고 계셨다는 거는 이미 꽤 진행이 많이 됐을 것 같기는 한데 다른 합병증이 없으신지 좀 우려가 되네요. 합병증이 없는 상태라면 치료 빨리 하셨으면 좋겠고요. 의료보험이 안타깝지만 적용이 안 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아직 의료보험상 적용이 안 되는 항목 중에 하나라 제가 조금 더 환자분들 사례를 많이 쌓아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날이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98년부터 지금 30년가량 약 복용하셨던 비용보다는 그 치료 기간을 고려하면 훨씬 더 저렴하게 치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의료보험 적용은 안 되지만 오랜 기간 치료하지는 않으시면 좋겠고요. 빨리 제대로 치료하셨을 때 수치가 빨리 떨어지고 나면 약물 없이도 그냥 일반 생활만으로도 유지되는 관해 상태가 잘 유지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치병, 분칠병들 보면 못 고치는 게 아니고 접근법 자체가 틀려서 얼마를 쏟아붓든 치료가 안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동일하는 게 저희가 주로 보는 질환들은 난치 질환으로 분류되는데 치료의 접근법 자체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면 자가면역성 반응으로 나타나는 그 결과적인 증상들을 조절하는 데 목표를 계속 두다 보니까 접근법 자체가 면역계 교란을 회복하겠다라는 목표가 아니라 면역계 교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그게 호전되었다 나빠졌다 이걸 가지고 치료 방법의 성공 실패를 나누다 보니까 저는 항상 환자분들 치료 시작할 때 설명드리는 게 증상 물론 중요한데 그건 최종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증상은 오르내릴 건데 그냥 막연하게 오르내립니다가 아니라 면역계 관용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고유의 패턴이 있고 그 패턴을 따라간다면 치료가 잘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런 접근법 자체가 다르다는 게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얼마를 쏟아붓든 치료가 안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신약들이 주로 고가의 약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고가의 약들로도 치료가 안 되는 게 많으니 또 새로운 고가의 약들을 계속 시도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갈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접근법 자체를 바꿔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병원인지 이거는 댓글이 항상 많이 있는데 전 EBM 한의원의 허준영 원장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이 보기에는 너무 섭생을 만능처럼 모든 게 다 좋아지게 된다는 결론이 되니까 이게 참 믿고 싶긴 하지만 믿기 힘들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약을 끊고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양가의 마음이 들고 보호중에 더 나빠지는 상황을 겪는 사람도 있다던데 이게 나아지는 과정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이게 진짜 원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영상을 봤는데 알겠는데 이게 정확한 원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끝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양의학에서 약을 먹고 어쩔 수 없는 최후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진 사람들이 얘기를 듣는 건데 고민된다. 이제 점점점이 아주 많으신 거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고민하실 시간에 빨리 치료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모든 게 좋아진다가 아니고요. 제대로 치료하시는 분들은 좋아진다는 이야기지 제가 모든 병을 만능처럼 치료한다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영상에서 많이 강조드리지만 제가 다 치료한다가 아니라 환자분들이 이 병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에 맞는 생활 습관의 교정들이 잘 동반되면 분명히 치료되고 안 될 것 같은 질환들도 치료되는 경험들을 저는 계속 하다 보니 이런 어려운 질환도 치료됩니다 설명하는 거지 제가 모든 질환 치료해드립니다라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서요. 영상 좀 자세히 한번 더 읽어보시고 영상을 보시고 이해되신 상태로 오시면 치료가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영역이라는 게 치료가 되는지 의심하는 거 좋고요. 많이 고민해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치료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독감 백신 맞은 후 류마티스 발병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독감 맞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연관성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거에 대한 건 제가 좀 한번 좀 자료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새로 영상을 많이 찍고 있는데 이렇게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자세히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답변 들어볼 텐데 긴 답변을 달아주신 것들은 제가 한번 그거 가지고도 사례 영상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내 사례를 자세히 한번 적어주시면 이게 좀 의료법에 문제도 있어서 그거에 대한 상담을 한다기보다 그런 비슷한 사례로 소개해드리는 영상으로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궁금한 점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이해가 안 되는 건 이해 안 된다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이해될 수 있는 방식을 어떻게 고민을 해보고 답변을 다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EBM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